수업 시간입니다. 3살부터 7살까지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알려졌는데요. 요즘은 유아기 자녀에게 모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도 함께 시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아기 자녀들의 언어 교육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아기 언어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림문화재단 현영희 이사장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아이들이 입을 뗄 때부터 언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지 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이 모국어 학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아기에 이 모국어 사용의 중요성 짚어주시죠. 네,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시작합니다. 네, 옹알이를 시작으로 무언가 중얼거립니다. 어른은 제대로 잘 알아듣기가 못하지만은 네, 아이들은 나름대로 언어를 표현하거든요. 네, 특히 유아기는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와 학습, 의사소통을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만 2세가 되면 어른이 제법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한 용어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엄마, 밥 네,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아이가 배고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또 이때부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세경이 되면 거의 900개 정도의 의를 습득하게 되고요. 네. 만 5세경이 되면은 1,500개 정도의 의를 습득합니다. 네. 특히 이 시기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모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런데 요즘 우리 유아를 둔 부모들은 모국어보다 외국어를 빨리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유아들의 특징은 언어를 빨리 습득하기도 하지만은 또 빨리 잊어버리는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국어는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한민국 우리말이 모국어가 됩니다. 나중에 모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외국어도 잘하게 됩니다. 네.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3살. 네.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예, 것 예. 같은데 이 모국어는요.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 또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 네, 유아기에도 언어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긴 영아기를 거치는데요. 네. 그러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사회화되고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른 점이죠. 네. 특히 인간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지혜를 끌어내고 네. 다른 사람과 지식을 공유하고 또 사고를 조정할 수 있고 또 감각적 차원을 넘어서 상징적 차원의 세계를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사물의 원리를 언어의 의미로 내재하고 그래서 인간은 말이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운동력을 해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늑대 소년 이야기 아시죠? 네. 이 인간의 언어 습득을 하지 못하여 늑대처럼 살게 된 하나의 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아기에 언어 교육은 언어가 도구적인 기능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발달이 사고의 발달에 크다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또한 그 언어 능력은 아이들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쳐서 네.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 따라서 우리 유아기 언어 교육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유아기 자녀들에게는 어떤 언어 교육을 해야 할지 교육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유아기 언어 교육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듣기, 네. 두 번째 말하기, 네. 그다음에 읽기에 관심 가지기, 네. 네 번째 쓰기에 관심 가지기입니다. 아. 이를 읽기 쓰기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네. 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쓰기에 관심을 가지자는 뜻이거든요. 특히 유아기의 듣기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듣기 내용을 보면은 낱말과 문장을 이해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네. 동료나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고 네. 또 바른 태도로 듣는 이런 네. 부분들을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말하기는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으로 말하기,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읽기에 관심 가지기는 그 자체에 흥미를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네. 또 쓰기에 관심 가지기, 또 이제 쓰기 도구도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겠죠. 네.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항상 듣기가 가장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할 예, 때도 말하기보다 잘 듣는 듣기. 게 예, 그죠? 예.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유아기에 언어 교육을 할 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유아기의 언어 교육은 특히 유아의 발달을 고려해서 지도해야 됩니다. 네,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달라가지고 그 어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 듣기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듣는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네, 자기 말만 주장을 하려고 하고 맞아요. 남의 태도 뭐 이야기를 네. 제대로 듣고 인식해서 그다음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자기 말만 주장하다 네. 보니까 이 듣기에 무관심하게 되죠. 네. 그래서 듣기 지도는 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어머니들이 네. 강조하는 읽기 쓰기보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듣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남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 바르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말을 하는 거. 그죠? 네. 예,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다양하게 아이들에게는 듣기 지도를 여러 가지 소리도 들어보게 하는 겁니다. 네. 예, 상황에 맞게 또 듣기도 하고 또 이제 활동을 범위를 넓혀가면서 네. 이런 건 다양한 경험과 또 구체적인 상황 이렇게 반응을 해가면서 듣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말하기는 남이 말할 때 잘 들었다가 네. 아주 유아에게 논리적으로 네. 맞게끔 문장의 구성을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말을 할 때 보면은 이 뜸을 많이 들여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그랬어요. 하는 거는 나는 내 머릿속에 지금 말할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른들은 그게 막 급해가지고 너 빨리 말해 아. 하고 자꾸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은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랬어요. 안 했어요. 네.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 제대로 말을 표현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네. 특히 유아들에게는 좀 애정과 또 진정한 흥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기보다는 네. 아이의 수준에 맞게 대화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친절하고 네. 또 정중하게 유아래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아주 네. 존중해서 네. 말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의 읽기는요. 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우리가 보통 많은 유아들이 경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읽기 지도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뭐 책은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또 읽어야 할 것은 그림이 아니고 글자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신호 표지, 쪽지 이런 것들 구분하게 되는 이런 방법까지 네. 그리고 아이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네.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재밌다 네. 하는 이런 흥미를 유아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부모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요즘은 3살 정도면 어린이집 또 유치원 가서 언어 교육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가정에서의 언어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가정에서는 또 아이들의 이 언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이들의 그림책을 통해서 읽어주는 활동이 가장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네. 같은 방향으로 책을 보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네. 읽어준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더 강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또 그다음에 글쓰기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글자만 아이들이 익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 보통 보면은 우리도 경험이 있지만은 네. 뭐 받아쓰기 초등학교 가면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뭐 가을 쓰라 하면은 가가 을을 이렇게 쓰기
바쁘거든요. 네. 애들이 쓰기 반복. 싫어가지고. 네. 근데 가을이라는 글자를 알 때는 가을에 대한 의미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글자만 단순한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네. 아니라 연상되는 것들. 그렇죠. 네. 가을의 느낌, 네. 가을을 함께 느껴보고 가을을 꾸며보고 네. 그러면서 가을이라는 글자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글쓰기에만 치중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데리고 다닌다든지 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네. 이제 보고 와서 낱말 카드를 제시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네. 또 글자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이런 방법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고요. 네. 특히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책을 골라야 됩니다. 네. 무조건 뭐 무슨 전집 네. 이래 사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관심이 가는 책을 먼저 책방에 맞아요. 가서 사가지고 와서 그게 이제 알맞게 분위기도 조성돼주고 이러면서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맞아요. 책 읽는 게 재밌어요. 글적거리는 게 재밌어요. 네. 아이들은 글자를 쓴다기보다도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춤법이라도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예를 들어서 박씨를 쓰면 맞춤법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비읍은 크게 쓰고 아주 안은 작게 하고 기억은 또 다르게 다른 데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겠죠.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어려운 예. 책은. 예, 아이가 재밌게 할수 책이 읽고 있도록. 싶다, 네. 글 쓰고 싶다 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스케치 테이프를 스케치북을 네. 갖다 놓고 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또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또 글자를 익혀 나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현영희 이사장님과 계속해서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어릴 때 이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을 제가 또 들은 네, 적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예. 정확하게 좀 아까도 알려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아기는 모국 습득 시기입니다. 네. 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의 발달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네. 특히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유아교육 기관도 그렇고요. 네. 모국어 습득도 물론 하지만은 외국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너무 어릴 때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면은 아이들에게 혼란이 옵니다. 제가 경험한 경우인데요. 네. 유치원 할 때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외국어를 영어를 가르쳤어요. 네. 그 집 유치원에 입학을 했는데 아이가 이 언어 혼란이 와가지고 네. 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동문서답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 그 아이는 초등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공부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다고 제가 그 후에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아이에게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언어적인 혼란을 주면은 물론 이중 언어를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어머니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르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네. 예. 네, 그럼 끝으로 덧붙일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배울 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대중매체 발달, 음. 또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매우 성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그 비교하는 경쟁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이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결국 그 아이들에게 이제 주는 것은 스트레스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공부에 대한 흥미보다도 네. 특히 이 언어 발달은 아주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모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나중에 외국어를 잘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봤고요. 지난번에 그 교환 교수로 갔다 온 네. 아버지 따라 갔다 온 아이가 있었는데 네. 그 아이는 미국에서는 잘 이렇게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네. 집에 와서는 그 아이가 영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뭐 I love you,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이 언어가 빨리 배우기도 하지만은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을 어머니들이 명심하시고 네.
저는 유아기 때 모국어 습득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나중에 더 외국어를 배우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네.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부모가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조급함이나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좋아요. 내려놓아야 될 것 예, 같아요. 여유를 좀 가지고 네.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요즘 그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네, 네. 지금 문자 보내신 분들도 엄마가 지금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돌이 안 됐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애가 탄다고 문자 주셨거든요. 예. 아마 그런 경우에는요, 외국어 이중 언어가 가능합니다. 엄마랑 할 때는 이제 엄마 나라의 말을 하고 네. 또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한국어를 하고 그러면 가능해요. 그게 아까 외국어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하는 거는 그냥 ABCD 글자를 가르치고 외우기를 하고 암기 네. 하는 그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네. 그것만 한다고 외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언어가 가능한데 네. 그걸 잘못하면은 더 안 좋은 경우를 맞을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도 많은 유익이 되셨길 바라고요. 949 초대석 오늘 유아기 언어 발달에 대해서 강림문화재단 현영희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